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지정된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일할 권리를 빼앗긴 채 수백일째 파업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조희원 기자가 노동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을 찾아봤습니다. 지난해 11월 불공정한 성과급 지급 규정에 반발하며 파업에 들어갔던 SY 탱크터미널 노동조합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파업, 그러니까 월급을 받지 못한 지 벌써 6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돈을 벌면 노동자에게도 정당한 혜택이 돌아가는 노동 문화를 정착시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회사는 80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노동자에게 돌아온 성과급은 1.3%뿐. 나머지는 모두 주주들의 몫이었습니다. 반협을 체결할 때도 성과급 제도화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규정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죠.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그래서 그 규정을 정확히 만들자 이번에 서로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걸 분배하는 그 내용들을 정리하자. 이게 지금 주 관점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불법 대체근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노동자들이 비운 자리를 다른 직원들로 채우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여수에 투입이 돼서 저희는 이제 불법 대체 근로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과 남아있는 비조합원들, 공장의 비조합원들이 남아서 현장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남해화학의 비정규직 노조도 집단 해고에 반발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넘게 파업을 이어간 끝에 해고됐던 노동자 29명은 모두 복직됐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도급업체가 복직된 노동자 중 4명을 한 달 만에 대기 발령한 데 이어 또다시 해고했기 때문입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파업 당시 사측과 먼저 합의한 한국노총을 떠나 민주노총으로 자리를 옮긴 것 때문에 눈밖에 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가서 뭐 할 거냐. 그럼 우리 해고됐을 때 민노총 우리 이제 지금 민노총 사람들 어쩔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남았다가 4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힘들고 진짜 죽겠습니다. 진호위는 지난 3월 부당 해고라고 판결했지만 사측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고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이 맘 편히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탓에 30년이 넘어도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퇴직금도 없어 노후를 늘 걱정해야 하는 업무 환경의 문제도 여전합니다. 소원이 있다면은 현장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소원이거든요. 저희도 고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일인 업체가 오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이 제정된 지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노조할 권리를 찾지 못하는 노동자들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서해 바다에서 불법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해경대원들은 한 번 출동하면 일주일 넘게 바다에서 지내야 합니다. 이런 근무 여건 탓에 자주 집을 비워야 하는 해경대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담아 꽃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로 영해 밖, 서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감시하는 3,000톤급 해경 경비정입니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등으로 해양 경찰관들은 한 번 출동하면 7박 8일 동안 바다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 걱정과 그리움이 쌓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경비정에서 근무하는 해양 경찰관들이 가족들에게 정성껏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꽃바구니 보내서 놀랬지. 너도 한 가정의 애틋한 가장인 만큼 성실히 근무하고 집에 있는 시연이, 서연이, 세준이 아빠가 사랑하고. 편지는 목포해양경찰서에 있는 동료 직원들이 재정리해 꽃바구니와 함께 가족들에게 전달합니다. 바다에서 온 꽃바구니를 받은 가족들은 뜻밖의 선물에 감동합니다. 걱정할 테지만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고 건강하게 집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출동을 나가시면 거의 7박 8일간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 동안에는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잘 지내시는지 몸은 괜찮으신지 걱정도 많이 되는데. 몇몇 해양 경찰관이 시작한 편지 쓰기와 사랑의 꽃배달이
가정의 달을 맞아 해경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코로나19 전담 진료를 맡아왔던 순천의료원이 5월부터 업무를 정상화합니다. 순천의료원은 지난 3월 대구 경북에서 이송된 코로나19 확진자 30명을 치료해왔으며 최근까지 대부분 완치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방역 활동을 마친 뒤 5월부터 일반 환자들을 위한 입원 병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에도 전남 지역 제조업체들의 기업 경기가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 지역 제조업체의 5월 업황 전망 지수는 53으로 전달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아 상당수의 업체가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들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3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내수 부진과 인력난, 수출 부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순천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구역 내 건물주와 순천시가 임대료이나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도시재생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순천 역세권 건물주 12명과 상생 협약을 맺고 41개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25% 이상 낮추거나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구역 내 건물주들이 참여한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고 지역 상권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5.18 민중항쟁 40주년을 맞아 전남 지역 기념행사가 5월 15일 전남도청 앞에서 열립니다. 전남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5월 15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앞에서 4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옛 전남도청 현판을 복원하는 제막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남학중앙공원에서는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5월 미술전 붉은 땅 나무에 꽃 피우다가 열립니다. 여수 경도지구 사업 시행자인 미래에셋이 계약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최근 미개발 부지 매매대금 950억 원을 납부해 총 계약 금액의 87%인 2,900억여 원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대금은 오는 2024년까지 납부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미래에셋은 이번 달 실시 설계와 시공사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의 첫날 여수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미 어제 아침보다 많게는 10도나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 포항이 무려 33도, 대전과 강릉은 30도까지 치솟겠고 서울도 28도까지 오르는 등 이번 고온 현상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밤사이에도 동쪽 지역 곳곳에선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후부터는 건조한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강원 북부 산지로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질 텐데요. 주말인 내일 오후 남쪽을 시작으로 일요일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긴 하겠습니다만 양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건조함만 달래줄 수 있겠습니다. 서해안의 안개는 전 시간보다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서울의 가시거리도 5km 안팎에 머물고 있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차츰 걷히겠고요. 오늘 낮 동안 전국적으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7.2도 등 전국 많은 지역이 15도를 웃돌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서울과 광주 28도, 청주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